여러분은 과거 아무도 몰랐던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신기함에서 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흥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험에서 오는 만족감은 연구자를 연구실에 오랜 시간 머물며 연구를 지속하게 할 수도 있고, 험난한 정글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고, 난해한 원리나 이론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개인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공유해온 지식 전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로부터 도출된 연구 결과가 다시 공유하게 될 지식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더 커다란 범위의 성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인정받는 성공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저절로 가능할까요? 연구자가 신뢰받을 수 있는 가치로운 연구를 위해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연구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기존에 존재하는 상식 또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기존의 사실 또는 인정받고 있는 이론들을 반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연구를 통해 기술적 발전을 이룩할 경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처럼 개인과 사회에 직접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고, 연구를 통해 획득한 지식 그 자체로도 새로운 진리와 예측을 위한 지식으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연구가 갖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연구는 결과의 크고 작음보다 연구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진실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연구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가 연구 공동체에 공개되어 진지한 검토 과정을 거칠 때 자신의 정당한 업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들 역시 동료 연구자들이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분석과 통계 기법을 사용해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믿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존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동료 연구자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연구 결과만을 발표해야 합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한 후속 연구자들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셈이며, 그 후속 연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연구 성과를 지연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연구를 이끌며 학문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본인의 연구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무책임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연구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 공동체와 사회 전반,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책임감은 연구의 정직성, 공정성, 객관성, 개방성 등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한 중요한 가치와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켜나갈 때 더욱 성숙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연구자는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지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구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최첨단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한 연구가 사회와 연관되는 정도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즉, 연구자가 사회 속에 속하여 연구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연구자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책임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를테면 임상실험과 동물학 연구 결과와 같은 몇몇 과학 연구 결과들은 직접적으로 일반 대중들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이 기후변화, 줄기세포 연구, 자연재해 완화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비록 현재 진행되는 연구가 우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발견이나 물체의 구성 성분 등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지식은 인류의 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고 미래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의 연구 결과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행동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연구윤리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으로서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한 투명한 절차와 정직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 적용되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윤리 전문가인 레스닉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원칙 첫 번째로 정직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연구 결과,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출판 상태에 대하여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며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안 됩니다. 또한 동료와 연구 후원자, 대중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성으로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동료 심사, 인력 채용, 연구비 신청, 전문가 증언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연구의 모든 측면에서 편견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성으로 연구자는 약속과 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생각과 행동의 일관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조심성으로 부주의한 오류와 과실을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연구 내용은 물론 동료의 연구 내용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며 데이터 수집이나 연구 설계, 그리고 학술지와의 소통 내용과 같은 모든 연구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개방성으로 데이터, 연구 결과, 아이디어, 도구, 연구 자원을 공유하며 비판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특허, 저작권 및 기타 다른 유형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허락 없이 출판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 방법 및 결과를 사용하면 안 되며 연구에 대한 모든 기여에 대해 적절하게 인정하고 공로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표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는 기밀 유지로 논문이나 출판을 위한 기금, 인사 기록, 거래 또는 군사 비밀 및 환자 기록과 같은 내용은 기밀 유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책임 있는 출판 윤리로 출판은 자신의 연구 경력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및 학술적 발전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쓸데없는 출판이나 중복된 출판은 하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는 책임 있는 멘토로 연구자는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멘토링 및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열 번째는 연구에 참여하는 동료들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11번째는 사회적 책임으로 연구, 공공교육 및 옹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피해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2번째는 성별, 인종, 종족 또는 과학적 역량 및 성실성과 관련이 없는 기타 요인에 의하여 동료나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13번째, 연구자는 평생 교육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반적인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14번째는 합법성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관련 법과 제도 및 정부 정책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15번째는 동물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물을 연구에 사용할 때에는 적절한 존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하거나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동물 실험은 지양해야 합니다. 16번째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과정에서 위험은 최소화시키며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의 이득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자가 지켜야 할 16가지의 연구윤리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연구윤리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윤리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 영역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진실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대 연구 분야는 경쟁이 심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쉽게 연구 부정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 보고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출판 과정에서의 윤리입니다. 논문 출판은 연구자로서 인정받는 데 필수적 잣대가 되므로 출판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 준수 역시 관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사람을 논문 저자로 올리는 명예저자,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여러 번 중복게재하는 것, 그리고 한 편의 논문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행위, 동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행위 역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험실에서의 권위와 차별 문제입니다. 실험실에서의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 책임자와 참여 연구원 간의 관계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여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차별, 연구원의 부당한 채용이나 대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연구비 및 실험 재료 등과 같은 자원의 부당한 배분, 실험 과정에서 비롯된 각종 위험물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등과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험실에서의 권위와 차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험실 내의 구성원 상호 간에 인격적이고 민주적인 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제보가 있을 때에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정한 대상, 방법을 포함하는 연구입니다. 즉, 어떤 연구와 실험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연구인지, 피실험자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였는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실험 동물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기울여졌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성입니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성은 공공자금을 이용한 연구가 공공성을 담보했는지, 연구비를 적절한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구자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회가 활용하려는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나 사회가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책임성 있게 발언해야 하며 독립적인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적 증언이란 어떤 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어떤 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알려진 사실의 경우 그것에 따르는 불확실성은 무엇이고 지금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책임 있게 발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자에게 연구윤리는 왜 필요한 걸까요? 연구윤리의 필요성을 크게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 환경 및 연구 공동체의 규범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첫째, 첨단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이 21세기 인간 삶의 방식이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연구에 대한 공공 자원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연구 활동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전례 없이 크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20세기 말에 세계 각국은 연구자들의 연구 부정 혹은 사기로 인하여 연구자 자신은 물론 학문 공동체와 사회 전체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연구자의 올바른 연구 태도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과거에는 주로 연구자들의 개별 활동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주로 여러 연구 집단이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협력하는 방식으로 또는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면서 연구활동 전반에서 연구자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첫째, 퍼블리쉬와 페리쉬로 대변되는 양적 위주의 업적 평가를 강조하고 계속적으로 논문을 출판해야 하는 압력에 시달리면서 연구자들은 연구 부정 행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연구의 상업화는 연구자들에게 내적 보상보다는 외적 보상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윤리의식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공동연구가 증가하고 이는 연구의 분업화 및 분절화로 이어져 투명한 소통과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연구 부정 행위의 요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연구의 결과가 인간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연구자의 낮은 연구윤리 의식과 연구 부정 행위 유혹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나약한 심리의 증가, 그리고 연구 부정 행위를 유발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 환경 때문에 연구자에게는 더욱 엄중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위한 질주를 숨가쁘게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세계 5위 수준의 양적 성장을 했지만 아쉽게도 질적 성장은 세계 3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수단이나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을 크게 중시하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 공동체의 높은 의식과 자율적인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풍토 속에서 2005년 말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라는 대형 연구 부정 행위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황우석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연구 강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연구윤리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가 연구윤리에 관심을 갖고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의 경쟁력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브랜드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는 오늘날 아무리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도 그것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나온 것이라면 연구자 자신은 물론 그가 속한 학문 공동체나 국가의 신뢰도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동료 연구자와 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황우석 사건이 발생한 후 발표된 연구윤리 확립 추진위원회의 권고문처럼 진실성이 결여된 연구를 통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고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와 관련된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들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란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의 핵심 가치들을 준수함으로써 연구 진실성 및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전문가로서 과학적,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행한 연구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며 효율성을 갖추었다면 책임 있는 연구를 향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며 정직하지 못하게 부정확한 결과를 보고한다거나 재정 문제에 떳떳하지 못하며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편향된 의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라는 것이 법이나 의료 행위처럼 어떤 규정에 의해 세세하게 규제할 수 있는 조직적인 일은 아니죠. 따라서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한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책임 있는 연구의 실천은 연구자의 양심과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연구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수행 및 출판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나 연구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그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책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행, 그리고 자체 검토 및 최종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연구 수행의 전 단계에 걸쳐 신중하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핵심 원칙과 연구윤리에 부합되지 않은 연구 행위는 연구자의 명예와 학문적 업적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고 연구 수혜자들의 건강과 복지에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 부정 행위는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과 전반적인 연구 분야에 큰 피해를 주며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까지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자율적인 규제 체제가 중요하고 강하게 드러나는 연구자 사회에서 이러한 자율 규제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동료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생각될 때 그 행동에 대하여 솔직하고 원칙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연구 부정 행위와 의심스러운 연구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범위,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연구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방법을 통해 처리하려는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윤리의 의미와 범위, 중요성, 그리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연구자에게 연구윤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이나 윤리 등 인간 삶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윤리도 연구자의 창작과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예로 들어 봅시다.
만일 운전자가 운전 중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알지 못하고 또 운전 습관이 좋지 못하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죽음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만약 운전자가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지고 교통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운전을 한다면 안전하고도 편안하게 운전을 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나 안전띠, 올바른 운전 습관이 필요하듯이 연구자에게는 연구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윤리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바람직한 연구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구윤리는 연구자로 하여금 정직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책임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를 모는 현대인에게 내비게이션이 필수이듯이 연구윤리는 연구활동의 GPS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윤리는 연구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성물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자가 자유롭고 책임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친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자랑스러운 여러분. 연구자로서 연구윤리를 이해하고 책임있게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올바르고 책임있는 연구자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세운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밤샘도 하고 휴일도 반납하면서 값진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원칙에 벗어난 더 편안한 방법이나 편법을 택하고 싶은 강한 유혹도 생기겠지만 긍지와 자존심을 갖고 이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연구윤리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당당하고 누구에게도 존경받는 훌륭한 연구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연구윤리라는 든든한 친구와 함께 행복한 연구 여행을 떠나보지 않겠습니까?